최근 627 대책으로 인해서 현금 10억 정도를 가지고 건물 투자하시려는 고객층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물을 매입하면 좋을지 최근 매매 사례를 가지고 추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제 창천동 57의 63번지입니다. 매매가는 이제 41억, 평당 9천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된 사례고요. 대지면적 45평, 연면적 164평, 건폐율 53%, 용적률 280%. 용도 지역은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입지 한번 보면 신촌 대학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건물로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건물이고요. 북측 6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이제 차량 접근도 이제 원활하지만 저녁 시간에 이제 워낙 유동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다소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제 1억 3천, 월세는 약 1,420만 원 정도로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 4.1%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 주요 지역 대비해서 좀 높은 수익률로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먹자 상권은 네. 1층에 비해서 상부층은 조금 임차사들한테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네. 혹시 이 건물은 그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건물이 최근에 또 대수선된 점도 있고, 현재 이제 건물에는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 파티룸 공간되어, 그다음에 이제 홀덤 카페가 입점되어 있는데 대학교 상권인 것만큼 이제 관련 업종에 임차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또 다른 강점은 이제 용적률 이득으로 인한 연면적입니다. 법정 용적률 대비 한 30% 정도 이득을 봐서 이게 또 임대 수익까지도 연결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연수익률이 거의 4%가 넘는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네. 여기가 뭐 인근 임대료가 전부 다 이렇게 높은 편인가요? 1층 임대료 같은 경우는 술집이나 이런 유흥상권이 좀 있는 지역인 만큼 임대료가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 상부층은 1층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잘 맞춘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41억 원이라고 하면은 네.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서는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기타 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까지 해서 총 취득 비용은 43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투입이 들어갈까요? 대출을 이제 70%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 투입은 한 1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10억 중반대면은 신촌 상권 완성형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남을까요? 현재 금리 4%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한 95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월세가 이제 1,420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자를 감당하고도 500만 원 정도 이익으로 남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나 노후 대비를 원해서 이제 건물을 또 매입하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0억 정도 현금을 투입하시려는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실 때 무조건 땅의 가치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 이름부터가 부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큼 움직일 수 없는 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입지를 한번 잡게 되면은 아예 그거는 개선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입지가 우수한 땅을 선점하신다면은 상승폭은 훨씬 더 큰 재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매물은 개동 109번지 매물입니다. 대지 면적 25평, 연면적 29평, 건폐율 59%, 용적률 113%, 용도 지역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입지는 안국역 상권에서 국내외 가릴 거 없이 관광객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3번 출구 인근 상권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런던 베이글, 어니언 안국 등이 있고 창덕궁 인근으로 산책, 디저트, 다이닝, 문화체험이 전부 가능한 상권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매물은 2025년도 5월에 매각된 사례로 매물로 나왔을 때 소액대 고객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신 건물입니다. 조건은 기존 임차사를 명도해주는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안국역 인근으로 임대를 찾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많이 알아봤는데 네. 공실이 거의 없고 상당히 비싼 임대료로 상당히 비싼 권리금으로 임대를 구하는 매물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도 명도를 하고 다시 임대를 마쳤을 때 충분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당 임대료는 거의 한 30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가 되는 건물입니다. 특히 안국역 3번 출구 상권에서도 거의 없는 희소한 입지입니다. 북향 코너로 가지고 있고 노후된 건물 컨셉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테넌트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입지이다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시고 나서 따로 손 댈 거 없이 임차사와 협의해서 인테리어를 혹은 건물을 다시 꾸며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비용을 최소화로 임대 수익은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입가 36억
기준으로 대출 70%, 약 25억 원을 융자로 사용하시고 기타 비용은 중개수수료를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중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로 필요 현금은 대출금을 제외하고 약 13억 원이 필요했던 건물입니다. 대출금 25억 기준 연이자 4%를 계산했을 때 월에 약 830만 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건물이 지금 연면적 30평인 것을 감안해서 임대료 평균 약 30만 원을 잡았을 때 900만 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임대료가 남을 정도 수준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노후화가 좀 많이 돼 보이는데 이런 건물을 매입을 검토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뭐 노후화된 만큼 누수나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건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덜 위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약 사항이나 확인 설명서에 정확히 뭐 누수 내용이나 균열 내용을 확인하시고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해당 건물의 입지 우위가 명확하고 임대 수요도 안정적이면서 건축주 비용 부담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입지에 비싼 건물이 아니고 좋은 입지에 제값을 하는 건물이 오히려 더 수익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인 그런 자산들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두 물건도 큰 건축행위 없이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만큼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부담이 현금 10억으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량이 조금 적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완성되거나 현 상태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건물을 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